자, 오늘은 이제 항등식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항등식은 항상 같은 식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같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등. 그래서 같은 기호, 등호가 사용해서 순화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식이 이제 등식이 되는 건데, 등식이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배울 항등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정식,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 항등식과 방정식은 등식의 종류고요. 둘 다 등식의 종류니까 는이 들어가 있겠죠. 는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항등식이라는 애는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항상 같은 식. 그러니까 미지수에다가 막 숫자를 대입해요. 그러면은 항상 같은 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항상 같지 않은 거, 항상 같지 않은 게 아니라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같지 않은 게 나올 수도 있어. 그게 뭐냐면은 방정식이에요. 특정한 값을 대입할 때만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참이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되는 걸 알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해 또는 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방정식을 풀어라 하면은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해라, 해를 구해라 이러한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항등식은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은 항상 참이에요. 뭘 넣어도 참이기 때문에 얘는 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해나 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x의 값을 찾으라고 하진 않겠지. 왜냐하면은 무조건 x값에 대입만 하면은 무조건 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등식은요, 문제를 접근하는 게 방정식과는 다릅니다. 방정식과는 조금 달라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어떠한 것에 문제가 집중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모두 x에 대한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x에 대한 항등식이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x값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어떤 x값에 대하여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 네 개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냥 문제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딱 주어진다면은 그냥 문제 풀기 쉬워요. 항등식 문제구나.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 어느 부분을 갖다가 문제에 쓸지는 몰라요. 이건 선생님 마음입니다. 그래도 똑같은 뜻이구나.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한다. 당연히 모두 무조건 참이 된다. 항상 참이다. 임의라는 것은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죠? 게임 캐릭터 선택할 때 랜덤으로 선택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랜덤의 임의입니다. 랜덤이. 그 다음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x에다가 뭘 넣어도 상관없어. 무조건 성립해. 그 다음에 어떤 x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 그냥 뉘앙스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글씨만 다른 글씨를 썼을 뿐이지 뜻은 다 같은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밑으로 잠깐 옮겨 볼까요? 보기 1번이 보입니다. 다음 등식을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구분하여 말하여라. 자, 이거는요, 우선 첫 번째 식을 정리해요. 식 정리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완전히 같은 모양이면은 항등식이고요. 요렇게 되면은 항등식이고요. 여기서는 그냥 좌변, 우변 같다라고 썼지만 모양입니다. 똑같은 모양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좌변의 모양과 우변의 모양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방정식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왼쪽에 2x인데요. 여기는 마이너스 x죠. 다른 모양이죠.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에요. 얘는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좌변을 정리해 줄게요. 그러니까 전개하겠다는 얘기예요. 전개해 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죠.
눈치껏 보시면 되겠지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얘는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좌변의 모습과 우변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라면 항등식, 다른 모습이라면은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볼 거예요. 문제 풀 때 대부분의 내용은 성질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해가지고 첫 번째 보니까 ax 더하기 b가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은 미지수가 x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a하고 b는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에다가 뭘 넣어도 돼요.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넣어주게 되면은요. b가 0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x에다가 이제 1을 넣어주게 되면은요. a 더하기 b가 0이 되는데 방금 전에 b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a도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 된다는 것과 같은 조건이 됩니다. 즉 ax 더하기 b가 0이 된다는 것은 a가 0이고 b가 0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b가 a'x와 b'과 같다. 요게 이젠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 막 대입하시면 돼요. 우선 x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요. b와 b'이 같다라는 게 하나가 나오죠.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은요.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인데 b'과 b와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a와 a'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식이 된다? 그러면은 a와 a'이 같아야 된다. b와 b'이 같아야 된다. 방금 전에 보기 1번에서 정리하고 나서 좌변, 우변식이 같은 모양이면 항등식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x의 개수끼리 같아야 된다.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된다. 그 얘기를 식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3번도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려면은 그냥 x에다 뭘 넣어서 0이 되려면은 a도 0, b도 0, c도 0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 식이 항등식이 되려면은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같은 모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x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 상수항도 같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조건들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2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문자가 두 개라는 거예요.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 y에다가 아무런 숫자를 넣어도 얘는 성립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0이 되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처럼 x에다가 0 넣고요. y에다가 0 넣으면은요. c가 0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x에다가 1 넣고요. y에다가 0 넣으면은요. c는 0이 됐으니까 a가 0이라는 게 나와요. a가 0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번에는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1 넣으면은요. b가 0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전처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게 항등식이 되려면은 xy에 대한 거니까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0이 되려면은 x의 개수도 0이고 y의 개수도 0이고 상수항도 0이 된다. 이러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요 식이 항등식이 되려면은 x의 개수는 x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y의 개수는 y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된다라는 성질 되겠죠. 위와 같은 항등식의 성질은 항등식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됩니다. 항등식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된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잠깐 정리하시면서 잠깐 들으세요. 지금 이 항등식의 성질을 설명할 때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대입을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했죠. 숫자를 대입해봤잖아요. 그죠? 항등식이니까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성립한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입해서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요. 요 얘기했죠. 좌변과 우변이 같은 모양이면은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도 있죠. 그러면 얘는 대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입한 게 아니고 얘는 좌변과 우변을 비교했습니다. 비교. 그래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요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구나 라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방법은 뒤에 가서 수치대입법과 그 다음에 개수비교법 요 두 가지의 방법으로 뭔가를 푸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이 될 거니까 이것도 눈치껏 하나 정리해주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쪽 보겠습니다. 다음 쪽에 넘기자마자 이제 보기 2번이 있어요. 다음 항등식의 성질을 증명하여라. 증명하래요. 증명하는 거 상당히 익숙하지가 않죠? 우리한테 굉장히 먼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a랑 b랑 c랑 모두 0이 되는 것을 증명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항등식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x에다가 그냥 막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x에다 0 넣습니다. 0 넣으면은 0 더하기 0 더하기 c가 되죠. c가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대입할 거예요. 1 대입하면은 a 더하기 b는 0이에요. c는 0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은요. a 마이너스 b는 0입니다. 자, 그럼 요 두 개 더 할게요. 두 개 더하면은 이 a는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a가 0이 되고요. a 0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은 b도 0이 된다. 따라서 a와 b와 c가 모두 0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증명입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자,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x 계수끼리 같다. x 제곱계수 상수항끼리 같다. 자, 이거 이항할게요. 이항하면은요, x제곱은 x제곱끼리 동류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a-a 프라임의 x제곱, 그 다음에 b-b 프라임의 x, c-c 프라임은 0이에요.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제 바로 1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되기 위한 조건은 요거임을 증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얘도 이젠 똑같이 1에 의해서 a 빼기 a 프라임이 0이고 b 빼기 b 프라임이 0이고 c 빼기 c 프라임이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a와 a 프라임 같아야 되고 b와 b 프라임 같아야 되고 c와 c 프라임이 같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결론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요거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밑에 보기 3번 보죠. 다음 등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자, 이제 활용하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자, 얘가 0이 되려면은 요 a 빼기 1이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x계수에 있는 2 빼기 b가 0이 돼야 되고요. 상수항 3 빼기 c가 0이 돼야 된다는 걸 지금까지 배운 거죠. 자, 따라서 a는 1이고요. b는 2고요. c는 3이다.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x제곱 계수 같죠? x의 계수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는 5가 되고요. 상수항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보기 4번도 같이 볼게요. 다음 등식이 xy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x의 계수 a가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 빼기 1이 0이 돼야 되니까 b는 1이 돼야 되고요. c는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x 계수는 x 계수끼리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a 빼기 1이 2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2가 b 플러스 2라고 같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2가 b 플러스 2라고 같아야 되고요. c-1이 1과 같아야 되고요. c-1이 1과 같아야 되고요. 따라서 a는 3이다. b는 마이너스 3이다. c는 2다.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표현이 없는 항등식 요거 있잖아요. 자, 얘는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항등식인 식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요거는 이제 1학년 때 많이 쓰이는 식인데요. 뒤에 가서도 배웁니다.
뒤에 가서도 배우는 거니까 요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A라는 식을 B로 나눴어요. 이때 몫이 Q고요. 나머지를 R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검산식 쓴 거 있죠. 자, 얘를 지금 A, B, C 이렇게 쓰지 말고 fx, gx 이렇게 쓸게요. fx를 gx로 나눠서 몫이 qx고요. 나머지를 rx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나누기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 검산식을 쓸 거예요. 우리 검산식 잘 알고 있죠? fx가 나오기 위해서는 나눈 식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한다. 요거 배웠었죠? 자, 얘가 항등식이라는 겁니다. 얘가 항등식이에요. 자, 우변 정리해가지고 우변 정리하면은 좌변하고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집니다. 요게 항등식이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등식이 항등식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전개하면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때 이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은 같은 식이죠. 요게 이제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항등식이 된다는 게 두 번째 다항식의 전개와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항등식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 봅니다. 위정계수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정계수법 위정 내일 비가 올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 얘기도 있고요. 그죠? 어떤 회의에 대해서는 약속 시간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이에요. 얘는 미지수가 아닙니다.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그 숫자를 찾는 방법을 우리는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항등식의 성질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했어요. 비교하는 방법. 좌변과 우변을 비교했었죠. 그리고 숫자를 대입해 봤어요. x에다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막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비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 해가지고 개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이에요. 그런데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개수 비교법이 편한 경우가 있고 수치 대입법이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수학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학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 시험을 잘 보려면은 시간 관리는 잘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풀 수 있으면 빨리 푸는 게 좋아요. 빨리 푸는 게 좋아요. 물론 오래 걸려서 푼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시험에서는 안 좋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둘 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항등식의 양변의 동류항끼리 개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즉, 좌변과 우변을 비교한다는 방법이에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수치대입법은 항등식은 어떠한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우리가 모르는 개수를 찾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적당하다. 과연 이 적당한 게 뭘지 찾아내는 것은 본인들의 능력치라고 보시면 되고 경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면 풀수록 이 숫자 넣으면 편했어 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 방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전개식이 복잡할 경우에는 보통 수치대입법 이용하면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한 변이, 그러니까 좌변이나 우변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요.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개수비교법을 이용할 때는요. 식이 간단하고 전개하기도 편할 때, 뭐 이럴 때나 이제 좀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전개하기가 힘들다. 막 이러면 수치대입법 쓰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조금 잘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요, 개수 비교법 대 수치 대입법,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놨어요. 그죠? 자,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 개수를 말 그대로 비교하는 거야, 좌변변. 그 다음에 x값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 숫자나 대입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가지 다 방법으로 풀 수는 있어요. 어느 한 가지만 알아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해도 되고요. 얘를 전개해서 비교해도 상관이 없어요. 편한 방법이 뭘까 이거야. 난 이게 전개하는 게 귀찮아. 전개하는 게 귀찮으면 수치를 대입하면 돼요. 뭐를 대입하면 됩니까? 얘네들이 0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니까 2만 나오죠. 따라서 b의 값이 0이에요. 이제 b가 0이 된 거예요. 이제는 0을 넣어보려고. 이번에는 x에다가 0을 넣으려고. 그러면은 0, 0 되고 2가 남죠. 좌변은 2고 우변은 0 넣었으니까 1제곱. 0 넣었으니까 1 곱하기 a. b는 0이 된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a는 1입니다. 이렇게 a, b의 값을 구하는 게 수치돼 있고. 자, 계수 비교법 볼까요? 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자, 이거 전개합니다.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 자, 이거 전개하면은 ax 더하기 a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제 분유함 계산해줄게요. x제곱에 2 플러스 ax 더하기 1 플러스 a 플러스 여기까지 되죠? 자, 이제 x제곱 얘를 또 관계하겠다. 그리고 여기 3이 또 2 플러스 a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2 플러스 a와 같아야 됩니다. 여기는 상수항 2는 여기는 1 플러스 a 플러스 2와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a가 1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a가 1대1 맞아요. 2 더하기 2가 돼서 0. 이렇게 a, b의 값을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수치 대입법이 얘는 이제 딱 보니까 지금 수치 대입법이 편하면은 이걸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 알기에는 경험치가 하셔야 돼요. 자, 밑에 보기 2번 보시고요.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인데 상수 a의 값을 구하여. 자, 여기서는 짜증나는 게 있어요. qx의 모양을 알려면은 우리는 직접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다 이거지. 귀찮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항등식이라는 것 때문에 이 qx를 없앨 수 있는 중요한 숫자가 하나가 있는데 x에다 1 넣으면 돼요. x에다 1 넣으면 얘가 0이야. 0 곱하기 원식을 해도 0이야. 따라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은 1 더하기 5 더하기 10은 0 곱하기 qx니까 0 곱하기 q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이 되고 a가 남네요. 따라서 a는 16이다. 이렇게 수치대입법으로 간단하게 여기서는 qx를 알아야지 대체 비교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q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나누기라는 과정을 또 해야 돼. 상당히 귀찮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잠깐 보시면은 여기서 미정, 정해지지 않음 뭐 이러한 뜻이다 아까 전에 얘기를 한번 해줬고요. 자,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익힌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각 물음에 답하여라.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의 값을 정할 때 a제곱, b제곱, c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거 다 전개하고 싶은 욕구가 충만합니까? 충만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 대입법을 할 거야. 그럼 어떠한 숫자를 대입하는 게 좋을까? x에다가 1을 대입해도 좋고요. 0 되니까.
2를 대입해도 좋아요. 0 되니까. 3을 대입해도 좋아요. 0 되니까. 그래서 x에다 1부터 대입할 겁니다. 1 대입하니까 1 빼기 3 더하기 6은 얘가 0 되니까 슉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죠? 얘는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b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됐고 1 대입하면은 0 되니까 이거 싹 다 없어지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b가 요거 계산하니까 4가 되나요? 따라서 b는 2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번에는 x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2제곱 4, 3이 6, 마이너스 6에 플러스 6은 2를 대입하면 얘가 0 되니까 또 싹 날아가고 2 대입하면 얘가 0 되니까 싹 날아가고 2 대입하니까 c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c는 4가 나오고 c의 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숫자 3 대입해 볼게요. 3 대입하니까 3의 제곱 9 빼기 3, 3은 9 더하기 6은 3 대입하면은 2가 되고 3 대입하면 1이네요. 그래서 a 곱하기 2 곱하기 1 3 대입하면 0이 돼서 싹 다 날아가고 3 대입하면 0 돼서 또 싹 다 날아가고 따라서 이 a는 6이 되는 거니까 a는 3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값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해서 29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 개수비교법으로 하려면은 슬퍼요. 그냥 슬픕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등식이 어떤 다항식 fx에 대하여 x에 관한 항등식이다. fx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대입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게 지금 2개 있죠. 모르는 게 2개가 있을 때는요. 식이 2개가 나오면 돼요. 방금 전에 1번에서는 모르는 게 3개 있었어요. 모르는 게 3개 있었죠. 그래서 3개를 대입한 거예요. 모르는 게 2개가 있으면 2개를 대입할 건데 그 2개를 뭘 대입할 거냐? fx 구하기 싫으니까 없애버리고 싶어. 그럼 얘가 없애주려면 앞에서 0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지.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해 볼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대입해 볼 겁니다. 자, 그럼 x에다 2를 대입하면은 얘는 그냥 다 싹 다 0 돼요. 그럼 이 0은 2의 세제곱 8, 2제곱 a, 그럼 4a, 그 다음에 2b 플러스 6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4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14 나와요. 우선 쓸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또 요것 때문에 0 되는 거죠. 그래서 0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제곱에 a 플러스 a 그 다음 마이너스 b 더하기 6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젠 요거를 2로 나눠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2로 나눠서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 얘네 둘이 이제 더해주면 b가 소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a는 마이너스 12 a는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b는 마이너스 7이 되고 b는 1이다. 그래서 a, b의 값을 구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과제로 남겨두고요. 다음 쪽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의 팀. 첫 번째, 등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자, 요게 이제 다른 말로 나온 거죠. 요 얘기가 k에 대한 항등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그러니까 요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요 값이 0이고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요. 얘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전개합니다. 2kx 더하기 x 마이너스 ky 플러스 2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k가 있는 ekx-ky-k 얘를 k로 묶는 거죠. 그래서 ex y의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 k가 있는 애는 있는 애끼리, 없는 애는 없는 애끼리. 그리고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제 요 값이 0이 되고 요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ex-y가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y가 2가 돼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위의 식에다가 2배 해줄게요. 2배 해주면은 4x-2y는 2가 되고요. 이젠 이 두 개의 식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y가 소거되죠. 그래서 5x는 4. 따라서 x는 5분의 4가 되고요. 얘를 여기 위의 식에다가 대입할게요. 그러면 5분의 8 마이너스 y는 1이니까 y는 5분의 3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의 값은 x 더하기 y는 5분의 7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얘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입니다. x, y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이거 전개 해볼게요. 그래서 ax, ay, bx-by 플러스 4가 3x-y 플러스 c와 같다. 그럼 x는 x끼리 정리해야 되고요. a 더하기 b의 x, y는 y끼리 a 빼기 b의 y 더하기 4가 3x-y 플러스 c가 된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x의 개수는 x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요. y의 개수는 y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요.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된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3이고요. a 빼기 b가 마이너스 1이고요. c는 4라고 나오겠죠. 자, 요 두 식을 더해주니까 2a는 2가 돼서 a는 1입니다. a가 1이니까 b는 2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a, b, c의 값은 8이다. 여기까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 57, 58, 59 요거 과제로 남겨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개념 익힌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항등식의 개수의 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다음을 구하여라. 자, a0부터 a10까지 더했어요. 자, 요 개수들 다 더한 거죠. 자, 개수들의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개수들의 합은 x에다가 1 대입하면 된다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x에다 1 대입해주면은요. 이렇게 되죠. 2 더하기 1 빼기 1제곱에 5제곱이 a0. 이젠 x에다 다 1 들어가는데 1제곱도 1이고요. 1의 10제곱도 1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10까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2의 5제곱인가요? 32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요 값은 32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A0가 얼마인지 구하고 A1이 얼마인지 구하고 A2가 얼마인지 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다 더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한 방에 나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변에 있는 얘 5제곱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해가지고 자, 요거의 특징을 좀 볼까요? 0을 포함해서 짝수의 첨자가 붙어있는 것의 앞에는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홀수 첨자가 붙어있는 거 앞에는 마이너스예요. 자, 그런데 홀수 첨자가 붙어있는 거 보니까 x의 1제곱, 홀수 제곱이라는 얘기죠. 짝수 첨자는 제곱, 짝수 제곱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은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요거의 5제곱 이렇게 되죠. 요게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쭉쭉쭉 해서 마이너스 a9 플러스 a1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0의 5제곱은 0이죠. 그래서 요 값은 0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요. 자, 요게 짝수들만 있어요. 0을 포함해서 짝수들만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번에서 2번 더하면 홀수 첨자가 없어진다는 거 혹시 느껴지나요? 얘는 1번하고 2번에 나온 이 결과들을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A0 더하기 A0니까 2A0. A1 더하기 마이너스 A1은 소거되고요. A2 더하기 A2니까 2배의 A2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값이 32하고 0하고 더한 32가 되겠고요. 따라서 요 값은 양변을 2로 나눈 16이다. 여기까지 나오겠고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얘는 그럼 빼는 걸 거야. 얘는 빼는 걸 건데 빼지 않아도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A0, A2, A10까지가 16이라고 나왔어. 그럼 색칠하는 나머지가 홀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 홀수들은 32에서 0을 포함한 짝수들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32-16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얘를 1번에서 2번을 빼주면 2배의 A1 이렇게 나올 거예요. A9까지 빼주면 요게 이제 32가 되니까 16이 된다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그냥 생각해서 구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밑에 60, 61, 62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고요. 자, 다음 쪽 넘어가 볼게요. 개념 익힘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x의 다항식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3x 플러스 2다. 자, 한번 써볼게요. 나누기 얘기 나오면 한번 써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한번 쓰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a 5제곱 더하기 b를 나눕니다.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요. 그럼 몫이 있을 거예요. 몫은 안 나왔어요. 나머지가 3x 플러스 2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검산식을 쓸 거거든요. x 10제곱 더하기 ax 5제곱 더하기 b가 나오려면 나눈식, 자,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요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해서 쓸게요.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3x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러한 검산식을 쓸 수가 있고요. 이 검산식은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모르는 게 두 개가 있어요. a하고 b 모르는 거 두 개 있고요. 넣을 수 있는 거 두 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볼 거고 x에다가 1도 넣어볼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1 빼기 a 더하기 b가 얘는 요거 0돼서 싹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을 넣어주면요.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자, 요거 때문에 0돼서 싹 없어지고요. 1 대입하니까 5가 되죠. 자, 얘네들 그냥 정리 안 하고 바로 더해줘 버릴게요. 얘네들 바로 더해주면은 2 마이너스 a 더하기 a가 소구가 되고요. 플러스 2b는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2b는 2가 되는 거니까 b는 1입니다. b1을 여기에다가 대입해 줄게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1은 5가 되는 거니까 a는 3이다. 여기까지 나오겠죠. 따라서 a는 3, b는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 대한 다항식. 자, 얘도 여기다가 써볼게요.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나눕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면 지금 몫이 안 나왔어요. q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x 플러스 1이다. 자, 검산식 또 써볼게요. 검산식 쓰면은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qx 더하기 x 플러스 1까지 돼요. 자, 이 검산식을 썼어. 얘가 항등식이라는 것도 이제 알겠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방금 전에 첫 번째는요, 대입해서 0되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인수분해도 안 될 뿐더러 대입해서 0되는 실수값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선생님, 이 QX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없어지는데요? 그럼 진짜 나눠봐야 되나요? 이게 아니고요. 자, 얘는 반대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반대로 만들어줄 거예요. 잘 보세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자, 여기가 x 플러스 1이에요. 자, 요 qx를 찾아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예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2차로 나눴어요. 2차로 나누면은 여기 x세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x를 곱해주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럼 얘는 1차가 돼요. 1차.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은 1차가 되겠고요. 그럼 x세제곱이 나와야 되잖아. 여기 x세제곱이 없으니까 여기 곱한 것에서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x가 있어야지 곱해서 x세제곱이 튀어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요렇게 하면 x제곱이 생기거든? 그런데 여기 x제곱이야. 그런데 여기서 x제곱이 생기는 게 또 있잖아. 근데 이 x제곱이 생기면 안 되지. 왜냐하면 x제곱 하나 생겼는데 여기 x제곱 있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0이 필요하다는 거죠. 0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전개를 해볼 거야. 자, 요렇게 전개하니까 x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하니까 0이 생겼으니까 x가 남았어. 그런데 여기 x가 또 있지. x하고 x하고 더해서 2x니까 a는 2가 돼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여기가 x 더하기 0 나온 것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써보면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곱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qx가 찾아보니까 x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전개를 해보시면은요. x세제곱 x제곱 그 다음에 x 더하기 x에서 2x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얘와 얘는 x에 대한 항등식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 따라서 a는 2가 되고요. b는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직접 나누지 않아도 우리는 유추해서 구한 겁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직접 나눠보기도 해봅시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면 x를 곱해야 되죠. 그래야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여기까지 되고요. 빼주면은 여기 송송 날라가죠. 송송 날라가고 여기가 a 빼기 1에 x 더하기 b가 돼요. x제곱에서 x는 못 나누니까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 요 값이 x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는 2. 여기서 요 a-1이 1이 되는 거고요. b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1이 1이 되는 거니까 a가 2가 되는 거고 b가 1이 된다.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찾으셔도 직접 나눠서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63, 64, 65 이것도 과제로 조금 남겨두도록 하고요. 자, 다음 쪽 넘어갑니다. 자, 개념 익힌 5번째입니다. 자, 다항식 이렇게 생긴 다항식을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되도록 뭔가 막 복잡하게 보여요. 그러면은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직접 한번 나눠서 써볼 거예요. xn제곱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x-2의 n제곱으로 나눠요. 그럼 몫이 있을 거예요. 몫은 안 나왔으니까 qx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2의 n제곱 x-2가 됐다. 이러한 얘기니까 이제 검산식 써볼게요. xn제곱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b가 나오려면은 나눈식 x-2의 n제곱에서 qx를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준다. 요게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qx 없앨 수 있는 식이 하나가 보이나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네요. 과감하게 대입할 거예요. 대입해주면 2의 n제곱에 4 더하기 2a 더하기 b 2a 더하기 b가 이거 0되죠? 안녕. 얘도 0되죠? 안녕 해서 0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수 형태 보이시나요? 2의 n제곱? n은 2 이상인 자연수이기 때문에 2의 n제곱이 0이 되는 경우는 없죠? 그죠? 여기다가 0을 넣어도 n이 가장 작은 게 2잖아요. 2를 넣으면 4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0이 안 돼요. 얘는 0이 안 되기 때문에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요 식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요 식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찾아낼 거예요. 두 번째 식을 찾아낼 건데, 왜냐하면 모르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해요.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하고요. 자, 여기서 식을 조금 더 변형을 해가지고 볼 건데, 혹시 이게 보이시나요? x-2가 공통이네? 요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얘로 묶으려고 합니다. x-2로 묶어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xn제곱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x-2로 묶으면은요. 자, 앞에서는 하나가 나갔으니까 x-2의 n-1제곱이 되겠죠? n제곱 중에서 하나가 나갔으니까. 그리고 뒤에서는 요 하나 있던 게 마저 나갔으니까 플러스 2의 n제곱 여기까지 됩니다. 여기까지 됩니다. 얘가 이젠 x에 대한 항등식인데 x에다 2를 못 넣어요. 그죠? x에다 2를 못 넣기 때문에 x에다 1 넣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요 얘가 0 되기 때문에 뒤에 것도 다 사라져요. x에다 2를 넣으면 얘가 0 되죠? 그럼 0 곱하기 중괄호 부분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첫 번째 나왔던 식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2를 넣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x에다 1을 넣을 거고요. x에다 1을 대입을 해주면은 1의 n제곱은 1이죠. 그리고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에 자 마이너스의 n-1제곱이에요. 마이너스의 n-1제곱 자 마이너스의 n-1제곱 그 다음에 q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플러스 2의 n제곱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문제가 또 생겨버렸어요. 요거 q-1 얘가 문제가 생겼죠? 실패했어요. 미안해요. 자, 요거 좌변도 정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좌변도 정리합시다. 요거. 자, 이젠 머리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얘랑 항등식이 됐다는 얘기는 요 x-2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요 x-2가 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요거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요 변형한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도록 하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xn제곱에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a-4 이렇게 되죠. 얘가 x-2에 x-2의 n-1제곱 qx 더하기 2의 n제곱 여기까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식 요거 볼게요. 자, 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2 여기서 a로 끄집어내면은 x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은 공통인수 또 보이나요? 그래서 요거 x 마이너스 2로 묶어낼 거야. x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앞에서는 x 플러스 2가 남고 뒤에서는 a가 남게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얘기죠. xn제곱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더하기 a 에다가 얘가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의 n-1제곱 qx 더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될 건데 여기서 양변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x에다가 뭘 넣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요거 약분시키면 되고요. 약분을 안 시킨다 하더라도 항등식이기 때문에 같은 식이 되는 거죠. 항등식이기 때문에 같은 식이 돼서 요쪽에 있는 xn제곱 x 플러스 2 더하기 a와 요 식은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x-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같아야 되겠죠. 항등식이니까. 그러니까 xn제곱에 x 플러스 2 플러스 a가 x-2의 n-1제곱 qx 더하기 2의 n제곱이 됐어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제 x에다 2를 다시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x에다 2를 대입하면 2의 n제곱 4 더하기 a는 2 넣으면 0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2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에요. a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니까 b는 6 빼기 4에서 2가 나온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문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식변형도 있고요. 인수분해도 다수수였고요. 이 문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식을 계속 변형하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하는 것들은 필요한 능력입니다. 알겠죠? 자, 밑에 요거는 과제입니다. 66, 67, 68 요거는 과제로 남겨둘게요.